반갑습니다. 조국 열풍이 참 대단합니다. 과연 조국은 정치인으로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조국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일단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뚜렷하고 시원한 이목구비에 키도 180으로 큰 편이고요. 특히 젊은 시절 때의 사진을 보면 너무 잘생겨서 분명히 많은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꿀이 뚝뚝 떨어졌을 것이며 남자들에게는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유학까지도 다녀왔고요. 이 정도면 팔방 미남급이죠. 얼마나 전생에 많은 복을 쌓았을지가 참으로 궁금한 사람인데요. 그 복을 어떻게 쌓았는지 정말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조국은 그동안 인생이 원만하고 순탄한 삶을 살다가 이 검찰계에서 제일 썩어 빠진 악질 비리검찰 출신 구수로서 그 검찰에 들어갔는데, 과연 구수로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분명히 친일파 아버지인 그의 부모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백에 의해서 검찰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윤석열이라는 자를 이 문재양이가 채용한 그 이후부터 조국은 완전히 넋이 나갔고 박살 나버려서 그의 가정이 멸문지화를 당해버리는 아주 크나큰 시련을 겪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관상을 가만히 분석해보면은 조국은 그의 부인과 딸의 문제가 얼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피할 수 없는 전생에 엇보이고 자신이 금생에 치러야 할 카르마의 표상입니다. 과연 어느 부위에서 이런 가정적인 문제가 드러나 보이는 것일까요? 제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부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의 노인들, 특히 국힘을 지지하는 보수조차도 조국에게는 너무했다라는 반응을 제가 일부 그 노인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고향이 같은 부산이다라서 감싸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정치에서는 개인적이거나 학연지연, 지역 인연 이런 거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 먼저 그 사람의 지난 과거서부터 한결같고 언행일치가 되며 god가속이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진정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 같은 편향적인 기울어진 언론사에서 거짓 기사로서 이 사람이 그 진실이 감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그 기사 그대로 이 사람이 좋거나 나쁜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되겠죠. 조국은 전체적으로는 단단한 오행음양에서 금형의 관상입니다. 금형의 체형이고요.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얼굴은 오행음양에서 그 금형에 살짝 가까운 역삼각형의 형상을 가진, 즉 화의 기운이 곁들인 금형의 관상이고, 몸은 주로 금형의 관상을 베이스로 하되 살짝 목의 기운이 곁들인 관상으로 보여집니다. 몸의 체형에서 금과 목의 충무로 인해 맺고 끊음에 대한 그 날카로운 성향이 분명할 것이고, 냉철한 성향이 분명할 것이고, 그 목의 기운이 얼굴 두상의 화의 기운으로서 자연스럽게 상생해서, 즉 목생화하여 그 화의 기운은 금형을 베이스로 가진 이 조국에게 관성으로 작용하기에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관심과 헌법과 관련된 인연 쪽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이마와 미간과 눈썹, 그리고 산근과 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쭉 이어져서 좋게 흐르니 이 사람은 또한 위기에 강하고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금형은 어떤 옷을 입던지 간에 사람이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심지어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싸구려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품처럼 보이게끔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옷걸이를 가진 사람이 금형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금형은 또 의리가 남다르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해병대 전우에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 사주의 오행음양이 금으로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자신의 부인에게만큼은 조금 서운하거나 아니면 인연이 약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조국은 의리와 신념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양이 음흉한 뒤통수 이낙연과 악랄한 반고래 관상인 윤석열에 의해서
이 문지양이 멍청한 이 두 사람을 선택함에 의해서 이 두 사람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문재양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듯한 조국의 발언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본인은 조국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오행음양의 금형의 그 상은 무슨 일이든 하든지 간에 마무리를 잘 맺고요. 일에 대한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확실한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금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그런데 조국은 키가 크죠. 박정희 대통령은 165인가로 알고 있고요. 조국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180으로 키가 큰 편이더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굉장히 단단하고 야무진 스타일로서 전형적인 금의 그 체형의 관상이었기에 금형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군인으로서 활동했던 반면에, 조국은 금형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쭉한 편으로 봐서, 그리고 또 얼굴이 살짝 역삼각형에 그 가까운 모습을 살짝 띠기 때문에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섞인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연구와 성장 및 지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그 목의 기운 특성상 학자와 주목받는 교수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것이죠. 먼저 조국 관상을 분석하자면은, 이마가 매우 잘생긴 데다가 이마에는 상처, 점, 흉터, 기미 죽은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이마의 각도 또한 수직으로 서 있으며 살짝 높은 편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두루 겸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마의 옆넓이와 코끝의 저 준두의 크기 및 눈두덩이의 모습을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줄 알고 사람들에게 덕을 쌓을 줄도 아는 인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가 칼귀예요. 부침성이 좋은 타입은 아니고요. 인복이 아주 많은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더불어서 저 귀를 해석해 보자면은 매사 냉철한 판단으로 공과사를 구분하는 굉장히 맺고 끊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썹 사이인 저 미간, 즉 인당을 보면은요, 인당, 즉 미간이 둥글둥글하고 아주 깨끗하고 적절한 넓이를 가졌으며, 사진에서 봤을 적이나 영상에서 봤을 적에 저 부위가 아주 맑고 깨끗하게 빛이 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는 저분이 지적인 면, 학식적인 면, 교육적인 면, 지혜적인 면에서 남다른 타고난 그 카르마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썹도 아주 수려하죠. 눈썹은 위로 살짝 상승하면서 동시에 칼의 모양을 띈다라는 소위 관상 전문용어로 칼검자의 눈썹 밑자, 즉 검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눈썹은 그의 체형인 금형과 더불어 법을 집행하거나 또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 검찰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관상인데요. 그래서 이런 검미를 띤 사람들은 공부도 굉장히 잘합니다. 가수 이승기 씨가 이런 눈썹이고요. 그리고 조국보다도 한뚜껑의 저 검미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제대로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한뚜껑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간 것이죠. 그런데 학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벌보다도 그 사람의 기본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기본 인성 앞에서는 검미든 무슨 오행의 체형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상보다도 심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와 귀와 눈썹과 미간, 이목구비를 전반적으로 참고할 때에 조국은 절대로 자신만의 개인적인 욕심을 막 탐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과도한 욕심을 비현실적으로 부리지 않는 사람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릇에 맞는 행위를 하며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 스타일이고 맺고 끊음을 잘하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마가 좋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현실을 개혁하고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이 저 관골 부위의 점과 더불어서 그렇게 올곧은 성품으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눈을 봅시다. 눈이 선하죠?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인격자 국힘의 인사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짝눈의 관상도 아닙니다. 진중권, 조국이랑 과거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윤석열에 의해서 조국이 구속수사를 받을 때부터 뭐 조국을 실망했다니 어쩌니 하면서 뭐 진보가 몰락했다니 어쩌니 하면서 완전히 이 둘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이후로 진중권은 그 자신이 비판했던 국힘 쪽으로 전향해서 지금 야당을 많이 비판하죠. 그런데 진중권은 김건희를 비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참 편향된 사람이에요. 진중권처럼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장난과 삐딱하게 앉아서 상대방을 맞이하는 저 예의 없는 오만하고 거만한 저 자세, 태도에 심한 짝눈을 가진 이중인격자 진중권이 말한 것은 절대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조국이 진국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겉마음 다르고 속마음 다르지 않는 사람의 진실성이 엿보입니다. 윤석열에게 도륙당하기 전의 사진에서는 그의 눈에서 뚜렷한 안광의 힘과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의 인생관과 선천적인 복덕의 힘에 의한 강한 자신감 때문인데요. 모든 인생의 긍정적인 힘과 자신감은요, 전생에 쌓은 그 복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열심히 거울 앞에서 리마인드 되새긴다 할지라도 복을 쌓지 않은 사람들, 복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부정적인 생각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복에 대한 중요성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것이고요. 특히 이마에서부터 이어지는 좋은 흐름이 뚜렷하고 잘생긴 이목구비로 쫙 흐르는 모습이 가히 일품이죠. 초년의 복이 중년 때까지도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기에 인생의 큰 중년 때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이 상정과 중정 부위는 비대칭이 없을 정도로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어서 특히 이마에서 미간을 거치면서 굴곡 없이 코로 이어지는 모습이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코끝에서부터 살짝 위로 융기하는 저 두툼한 코끝, 즉 준두의 모습에서는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 간에 뒤심이 좋고 막판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엿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전략정신 좋고요. 쓸데없이 낭비벽 심한 사람 아닙니다. 눈의 선함과 기운을 보자면요. 최근 그 자랑무도한 악질검사 윤석열에 의해서 많이 힘들었는지 최근 사진에는 안광의 기운이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서 또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조국은 원체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의 힘이 많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집안이 망가진 그때부터 그 이후에 2년 만에 이렇게 재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 알고 보니 조국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뒤통수 심하게 날리고 문재인에게는 음흉하게 진보의 몰락을 초래하게끔 만든 저 이낙연이 조국을 싫어했다라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죠. 근데 지금 언론사나 또는 종편방송에서는 이런 내용 잘 보도하고 있지 않거나 크게 보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사는 전부 다 국힘과 특히 검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수가 돈이 많다 보니까 옛날 때부터 보수의 금전적인 지원에 의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아주 좋지 않게끔 편파적으로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도 아주 멸문지와 희상을 당한 게 바로 조국. 참고로 윤석열과 이낙연은요, 알려져 있지 않는 끈끈한 삼부토곤이라고 하는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은 3000% 빠지기 때문에 계속 조국에 대한 관상, 그가 왜 이렇게 타고난 복이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길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뭐 초년 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 가고 또 유학 가고 교수와 상임지까지 뭐 원만히 한 것, 이것이 복이 많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복이 많으냐? 바로 윤석열에 의해서 무참히 도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신뢰와 그 믿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원치 않게든 원하게든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크게 부상한 그의 힘과 능력에서 이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선 후보 경선 때에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원희룡의 질문에 대해서 이 반고래 관상이자 악랄한 폭군인 윤석열이가 말했었죠. 한 사람을 딱 타겟으로 놓고서 작정하고서 24시간 365일 그 이상으로 집요하게 압수수색과 감시, 강압수사 및 똑같은 출석조사를 집요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숙달된 조교 그 이상으로서 화려한 그 자신감의 말발로서 얘기를 했던 거 지금 유튜브 보면 많이 돌아다닐 것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이죠. 즉 윤석열은 이 조국을 타겟으로 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불리한 조사로 몰고 가게끔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김건희, 줄리 명신이가 그렇게 증명했다라는 것이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 이미 다 공개가 되어버렸었죠.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3사 방송국과 종편방송국 및 언론사에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서울의 소리나 또는 뉴스 타파 같은 이런 양심 있는 기자들이 따로 나와서 취재하는 유튜브 방송들을 보셔야지 이 편파적인 방송을 보시면은 안 됩니다. 특히 TV조선과 같은 거 말이죠. 여하튼 이렇게 아주 집요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게 되면은요, 일반 사람들은요 정말로 변호사비가 몇 억까지 드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인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경제가 한순간에 휘청되어 버리고요, 가정이 파탄나고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식과 뿔뿔이 흩어져서 집안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돈줄이 씨가 말라버려서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심지어 이런 부담감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목숨을 끊기 일보 직전의 심리적인 압박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악랄하다는 거예요. 그런 악랄한 짓만 골라서 했고 전혀 인간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지 않으며 숨 쉬는 것보다 거짓말과 비리를 더욱더 잘 저지르는 게 윤석열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윤석열의 무자비한 조사로 인해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잖아요. 같은 무슨 변호사도 있고요. 변실에나 누구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정말로 비정하고 무서우며 이렇게 피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압수수색은요, 부모로서는 정말로 미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과 한뚜껑이가 이런 비열한 수사를 제일 잘한다라고 검찰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해서, 그래서 악질 사냥개 검사라고 유명한데, 이렇게 수사로 몰고 가니까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이 몇 명 있다라고 한다는 점, 그럼에도 조국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 살아남은 것을 넘어서 창당까지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폭발적인 응원과 200억 원이라고 하는 펀드의 지원까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국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암초이자 변수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조국은 전생에 어마어마한 복을 짓지 않고서는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위기를 기회로서 그 승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진짜 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마음으로서 짓는 그 복은요, 남과의 갈등과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자기 처신이자 힘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조국처럼 말이죠. 위기에서 기회로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으며, 부정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힘으로써 작용하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복과 덕을 열심히 쌓아야 하고, 국민의힘과 같은 사악한 집단은 나라를 구하는 참된 정당이고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 있는 정당이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올바른 지혜와 안목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조국처럼 잘생겼다라는 것. 그 기준은 무엇이냐? 복과 지혜가 꽉 차 있는지 여부가 바로 잘생겼다라는 기준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이성을 홀리거나 도화살이 있거나 또는 뭐 예쁘거나 꽃미남이거나 꽃미녀이거나 이런 빛깔 좋은 개살구 같은 이런 것이 그 잘생겼다라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조국처럼 이렇게 전생서부터 많은 복을 쌓아서 전체적이고 부분적인 그 관상 부위가 복으로 꽉 차여져 있고 지혜로서 원만하게 매끈하며 밝고 빛이 나는 관상이 진정 잘생겼다라고 기준할 수 있는 것이죠. 명신이처럼 줄리처럼 사기꾼 가족 출신의 천한계집 따위가 공부한 노력이 아니라 몸땡이로서 새끼로 남자 엮어서 명예를 차지하고 또 그 남자를 발판으로서 자신이 꽃이 되려고 더욱더 센터 욕심을 드러내는 이런 더러운 근성을 가진 여자의 저 성형한 얼굴, 마치 자신의 얼굴을 디자인하듯이 찾은 성형으로서 저렇게 일부러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예쁘게끔 보이는 저딴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쁜 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건, 저런 얼굴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얼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욕이 줄어들고 좀 나의 인생을 경험하며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시면요, 그때서부터 인간의 본심, 마음의 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둘씩 깨우치고, 또한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둘씩 체득해서 지혜가 늘어날 때에 인간의 외모에 대해서 크게 인간의 외모보다도 그 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고로 명신이는 2024년 선거 이후에 최악의 바닥과 나락의 고통을 인과응보로서 달게 받을 것입니다. 지 남편이라고 하는 썩녀리를 버리고 지만 살겠다라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뭐 여태까지 자기가 만난 남자들 쓸모없을 적에 지가 차버렸듯이 말입니다. 매정하게 말이죠.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요, 강한 자신감과 실천은 반드시 나의 오행을 뒷받침해주는 강한 인성의 기운, 인성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조국은 그 인성이 고루 발달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인이 아닌 이 편인이 주로 발달되어 있는데,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한 이타의 마음이 발달되어서 편인의 특성상 국힘과 같이 기득권당이 아닌 세상을 바꿔보고 싶고 민초들을 생각하며 약자를 아우르는 그런 야당적인 마음이, 진정한 그 진보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조국입니다. 참고로 사주를 분석한다면 전생에 무관과 가까운 쪽으로 관직에 종사했던 인연이 있는 사람이 조국이고요. 그 전생에 많은 복덕을 쌓았을 사람으로서 가능성이 높고요. 안광에 힘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힘이 있다라는 것은 그의 타고난 안광에서 느껴지는 부분과 더불어 그의 반듯하면서 저 큰 코와 콧대에서도 역시 힘이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입도 적절히 크기에 밑입술과 아랫입술이 마치 한자의 넉사자 비유로서 들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입관상을 가지고 있고요. 입이 적절히 크기가 돋보이기에 절대로 소심하거나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후퇴하거나 소심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넉사자의 탄력이 있는 입은요, 재물복이 좋다라고 관상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국의 저 팔자주름도 멋있게 보여지는데 60세 이후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공을 계속 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부인과 조민, 그 딸이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 망신과 심한 그 구속 수사 이런 게 있었는지 말이죠. 50대의 운을 상징하는 인중이요,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죠. 인중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질수록 이런 사람은 마음이 삐딱하고 신용이 없으며 부부 사이가 나쁘고 한쪽 부모와의 인연이 멀다라고 관상서 마해상법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조국이 금생에 치러야 할 전생의 업보이고요.
또한 60대의 운은 입도 미세하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인중만큼은 아니에요. 그리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참고로 입이 많이 치우칠수록 이런 사람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허세가 있다라고 했어요. 고집도 세고요. 조국은 코가 다른 부위보다도 많이 높기에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의견, 똥꼬집이 아니라 눈이 선하고 그리고 상정과 중정이 좋기 때문에 자신만의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그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서 고집 있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코가 크기 때문에 좀 고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외면이나 아니면은 좀 외톨이가 되기 쉽고요. 또 너무 잘생긴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많이 경계하는데 다 이런저런 이유가 연기적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관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대인관계에서 역시 좀 외로워질 수 있고요. 여튼 입이 많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질수록 조국은 아주 심한 건 아닙니다. 살짝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는데 이런 입이 삐뚤어지면요, 이런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소원해질 가능성이 좀 있고 부부간의 인연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조와 타협을 잘 하지 않고서 자신만의 주관으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 무슨 뭐 교수직, 개인사업, 전문직, 기술직 쪽에 적합한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입술이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요, 많이 삐뚤어질수록 배우자한테 해롭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국은 크게 삐뚤어지진 않고 미세하긴 하지만은 정경심 부인의 구속됨에 의해서 이런 삐뚤어진 입의 운명을 아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관상의 단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저 광대뼈 부위인데요. 광대뼈로 인해서 그 광대 부위에 볼이 솟아온 게 아니라 기본 골격위에서 광대 부위가 발달되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살과 근육에 의해서 올라온 저 광대 부위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실질적으로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뛰어난 아랫사람과의 인연이 약하다는 뜻이고, 좀 거품이 낀 아랫사람들과의 인연이 많아서 실질적인 사람들과 모여서 실질적인 뭔가 결론을 낼 때에 그 결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나 또는 부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조국 혁신당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다 못해 국민의힘까지도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1시간도 안 돼서 펀드가 200억 원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 가입한 인사들과 지지자들을 보니까요, 이재명이 민주당처럼 정치에 노련한 분들이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평범한데 또는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의 후보로서 좀 명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조국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요,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지지하기 싫은 중도층, 이재명을 싫어하는 중도층이나 특히 진보의 촛불을 말아먹은 문바들, 대깨문과 같이 비현실주의적 이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주당으로 많이 지지하고 있음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또 분위기가 가고 있더라고요. 즉 이전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 사례처럼 조국은 뛰어난 능력의 아랫사람을 두기가 어려운, 자칫 문재양처럼 거품이 꼈는데 거품이 거치고 보니 이낙연이나 윤석열과 같이 원치 않는 그런 내부 총질하고 뒤통수 때리는 반골의 기질인 이런 악연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은 자신을 따르는 인연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아랫사람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요, 얼굴 두상이 살짝 역삼각형의 화형의 그 기운을 띤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턱이 살짝 좀 아쉬운 편인데요. 특히 이 후천적으로서
삶의 노력으로서 이룰 수 있는 복의 창고이자 말년운의 복의 창고라고 불리는 이 어금니 부위인 지고 부위가 좀 약해 보여요. 즉 말년에는 그저 평범하게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서 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산도 또 중년 때보다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이 위에서 살짝 삐뚤어졌다라고 위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 또한 말로 인한 구설이 없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사람이고, 입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인연이 좋지 않다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부인과의 인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요, 정신부인과의 인연이 없고 오히려 정신부인이 아니라 끼 부리는 기생과의 인연이 매우 깊은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 나아가면은 주색을 엄청 좋아하는 게 바로 윤석열의 그 사주팔자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시인이, 줄리 명시인은 분명히 그 썩녀리를 자신의 그 끼로서 유혹해서 그거에 확 빠진 썩녀리는 너를 위해서 다 바치느니 또 너가 좋다니 하면서 노총각이 늦바람 나면 제일 무섭다고 그렇게 50의 명신이 치마폭에 정신 못 차렸을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명신이는 색골관상이에요. 끼부리는 아주 요염한 구묘관상이고요. 자, 계속해서 조국관상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요. 얼굴 오른쪽 귀 앞부분에 점이 있죠. 저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저것은 배우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마해상법이라고 하는 관상 바이블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점은 보통 50대 후반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해석이 되는데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날 것임을 암시하는 점이라고 했고, 더불어 동시에 자녀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자녀가 있음을 암시하는 점이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관상에서 입은요, 입이 차지하는 그 해석은 바로 자신의 부인, 배우자와의 인연을 보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입은 자녀를 보는 그 운세라고 했고요. 60세의 운을 보는 자리가 바로 입인데, 조국의 오른쪽 그 윗입술 윗부분과 아랫입술 아랫부위에 각각 점이 있죠. 이는 55세와 63세 고 언저리 때에 부인이나 또는 재산 문제로서 고생을 치를 수 있다라는 카르마의 암시이자 업의 전생업의 표상입니다. 또한 저 점은 도둑에 의해서 재산을 손실을 입을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국은요, 혈액순환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이 점이 혈액순환 계통에서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그 표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고요. 조국은 선한 눈과 이목구비 및 이마에서 보여지듯이 윤석열처럼 사악한 마음과 거짓말과 비리를 수시로 저지를 사람은 결코 아니고, 또 나경원처럼 적반하장 내노란불로서 사람을 대하는 그 영악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단 관상학에서 보여지는 저 흉점을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정경심의 관상을 분석했을 때 조국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된 원인은 그의 부인인 정경심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를 악랄하게 악용한 윤석열과 특히 김건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경심 관상 말씀드리겠는데요. 좋은 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정경심에 대한 사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서 제가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타고난 밝은 피부, 그리고 이마를 봐서는 초년 시절에 복이 많은 가정, 또 형편이 좋은 풍족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마의 관록궁, 복덕궁 및 부모궁, 그리고 이동운을 보는 천이궁이 좋은 편이어서 학문적인 복과 또 이에 관련된 외국과의 인연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고 멀리 해외와의 인연도 있으며 또 해외로 유학까지 갔다 온 것이겠죠. 하지만 남성형의 이마를 띠고 있고 지식적인 면이 발달된 저 미간과 이마, 그리고 눈썹뼈가 발달되어 있죠. 또한 귀가 뒤집혀진 이반의 귀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는 원만한 가정적인 여자가 아니라
학자이자 왕성한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학자적 스타일의 여자라는 것이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자식의 운에 장애를 주는 그런 사람이고, 또 눈꺼풀이 쌍꺼풀이 아니라 쇠꺼풀을 띠기 때문에 음흉하거나 음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이 매우 얇죠. 자식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엄마라고 보기 어렵고, 아랫사람들에게 굉장히 칼같이 대하는 조금 인정이 없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광대가 발달되어 있지 못해서 학생들에게는 그리 인기가 있는 교수가 아닙니다. 코끝이 뾰족하고 입술이 날카로워서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우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여자이고, 또 이기적인 성향을 띌 수도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에 눈두덩이인 저 전태궁이 좁기 때문에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거나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할 수 있고, 성격이 까칠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여자일 것입니다. 즉 남들에 비해서 복은 타고났으나 감정적인 사람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어서 지혜롭지 못한 예민한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즉 차갑고 자기주장과 개성이 매우 강한 여자의 관상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과의 인연만큼 어느 알 수 없는 전생의 기간, 그 시간 속에서 외국과의 인연도 깊은 여자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깊은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에 금생에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썰을 말씀드리자면은, 정경심의 개인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은 자칫 이 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 문제적 단점이 그 검찰의 레이더에 쉽게 노출되어서 트집 잡혀 윤석열의 캐비넷에 저장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김명신의 치마폭에 놀아나는 윤석열과 같은 악질 사냥개가 문재인을 향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명분과 트집이 될 수 있었는데, 정경심은 김명신과 윤석열 사단 검찰들에게 이렇게 트집 잡혀서 제대로 먹잇감이 된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또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한치의 비리와 실수를 용납해서는 실수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트집 잡혀서 추풍낙엽이 되거나 멸문지와 또는 풍지박살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그 비리나 또는 단점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미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검증된 사람이 있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원체 이재명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고,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조국과 정경심을 친 것은 누구일까요? 윤석열이라고 하지만은 윤석열에게 사주한 사람은 바로 그의 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라. 조국 가정의 멸문지화는요, 김건희가 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말일까요? 바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희건희 줄린 명신이는 조국을 친 것에 대한 깊은 뉘앙스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다음 발언,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다음 발언을 MBC를 비롯한 그 여러 언론사에서 이 다음의 발언, 이것이 굉장히 문제적인 핵심 발언인데, 이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발언이냐? 조국과 정경심도 가만히 좀 있었으면 구속을 안 시켰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가 이것에 대해서 언론사에다가 엄청나게 항의를 했다라고 하죠. 이왕 이렇게 알려드린 것, 언론사에서 밝히지 않았던 7시간 노치록에서 삭제된 그 중요한 김건희의 발언을 제가, 조국과 정경심에 관련된 발언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명수 기자하고 대화 중에서 명신이가 내가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우리 동생,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 동생은 이제 그 유튜브 쪽에서만 이제 해서 그렇게만 보는 거지, 이게 다 정치 깊숙이 들어가면은 항상 자기의 적은 그 안에 있어. 지금 윤석열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야. 이 보수 내부지.
그리고 조국의 적도 그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조국의 진짜 적은 유시민이야. 유시민이 너무 키웠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즉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정경심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자신들이 구속을 안 시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명신이는 말하기를 조국 사태가 이렇게 커질 것이 아닌데 검찰을 너무 공격하는 바람에 조국 사태가 커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김건희는 탐욕에 미쳐있는 영악한 구미호이자 생녀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즉 명신이는 분명히 윤석열에게 바람을 넣었을 것이고 윤석열은 조국을 근거로 해서 구속시키고 자신이 조국을 희생양 삼아서 문재인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그 명분으로 보수들과 중도층들에게 거짓말까지 더해 큰 신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윤석열의 또 라인인 음흉한 내부 총질자 이낙연으로 인해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이재명이가 당시에 약해졌죠. 이 약해진 이재명을 악랄하게 적반하장으로서 견제하고 결국 사기를 쳐서 대통령이 된 게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이런 식으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정적들을 제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검찰들을 이용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또한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를 예상한다면은 이 명신이의 센터 욕심과 디오르 명품백, 양평 고속도로 등등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정말로 마리 앙뚜아네트보다 더 심각한 여자이자 최악의 악녀이기에 빨리 저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후려쳐서 끌어내리고 한 100년 이상의 종신형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 눈, 저 누당 와잠, 애교살 부위에 큰 점이 있죠. 저게 점인지 아니면은 뭐 상처인지 아니면은 여튼 시꺼멓지는 않지만은 크기가 큰 편인데 저 부위는 바로 자식운을 보는 누당 부위로서 분명히 자녀에 대한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 치르고 눈물 꽤나 흘릴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왼쪽 광대 부위에 저 검은 점, 애교살, 왼쪽 애교살 바로 아래 부위이자 광대에 있는 저 점은요,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은, 반항심이 좀 있고, 사회에 대한 반항의 기질이 있다라는 것. 즉, 사회에 윤석열처럼 아주 악랄한 반골의 기질이 아니라, 이마가 수직을 섰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할 줄 아는, 남들이 예스일 때 혼자서 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질입니다. 주변이나 사회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카르마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점이 자녀분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이와 연관된 문제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서 저는 이 흉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저 흉점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혈액순환계통에 그 안 좋은 그 의미라고 역시 동일하게 관상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에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점들은요, 절대로 결코 네버 확실하게 좋은 점들 절대 아닙니다. 이 모두 흉점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전생에 자신이 10가지의 악한 그 습관, 악한 그 불선업으로서 쌓았던 직간접적인 나쁜 그 업의 표상들입니다. 10가지의 불선업으로 저지른 과보에 의해서 금생에 해당 나이대에 받아야 하는 자업자득의 악업, 카르마 표상이 바로 흉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흉점은 아니에요. 좋은 점, 복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얼굴에 노골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은밀히 가려진 부위에 있는 점이 대부분 복점에 해당되는데 단 예외는 귀에 있는 점은 거의 복점입니다. 귀 속 구멍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점만 빼놓고 말이죠.
이런 연기적인 이치, 즉 연기법의 이런 이치를 모르고서 이런 관상과 사주팔자 그리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미신과 우상에 빠진 무속인들이나 역학자들 중에서 이것이 매력점이니 미인점이니 하면서 이를 상업화하고 돈벌이로 이용해서 거짓으로서 점을 권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악한 행위입니다. 거짓을 참됨으로써 악을 선으로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일부러 점을 받거나 점을 찍는 순간 또는 없었던 부위에 점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요, 그 나이대에 분명히 어느 아득한 전생에 지은 악업의 그 과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관상이나 사주팔자, 주역과 같은 역학에서는요,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때에 대해서 뭐 역학자들이나 또는 그 특히 사주팔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뭐 피해라, 뭐 운전 조심해라, 또는 뭐 통장에 돈을 뭐 보관해라 등의 마치 비가 오면은 우산을 들고 나가라는 식으로서 이런 식으로 경계하고 피하라고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연기법에 의하면요, 절대로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요, 반드시 자신이 자업자득으로서 그대로 받아야 치러야 합니다. 또 그렇게 모든 생명과 자연은 그 자업자득의 원리로서 털끝만큼의 오차가 없이 이 세상이 윤회하고 돌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전생 또는 과거에 누군가를 죽였거나 어떤 생명을 살생을 했다면은 금생에는 또는 어느 알 수 없는 미래생에는 내 목숨을 내놓아서 내가 죽음으로써 업을 치를 수밖에 없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금생에 갑작스럽게 사고로서 단명하거나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 다 전생에 그런 똑같은 과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업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0.00몇 %의 소수점의 오차가 없이 그렇게 자업자득으로 돌아가고 그걸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도둑질을 했거나 또는 거짓말을 했다면은 금생이나 또는 어느 알 수 없는 미래생에는 반드시 재물의 손실을 사기로서 또는 투자 실패로서 당하거나 또는 거짓말로서 사기와 모함을 받아서 고통과 괴로움을 치러야지, 눈물을 쏙 빼고서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지 그 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전생에 누군가를 강간했다면은 성폭행했다면은 금생에는 입장이 뒤바뀌어서 내가 그 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 과보, 인과응보, 자업자득,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러한 이치로 돌아가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관상도 그렇고요. 얼굴의 점이나 상처, 흉터는 바로 이러한 각자의 업에 대한 카르마 표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국의 관상을 알아봤어요. 조국은 절대로 마음이 이기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장담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고 악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죠. 절대로 국힘과 한뚜껑의 저 새치혈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어서는 안 되고, 이미 심하게 기울어진 이 편향된 언론사들과 방송의 이야기를 고지것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와 같은 이러한 소식지, 아니면은 MBC나 경향신문, 뭐 한겨레와 같은 이런 신문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참조하셔야 합니다. 단 조국은 윤석열과의 알 수 없는 어느 전생의 그 아득한 악연의 그 뿌리가 금생에 이렇게 작용이 되어서 자득을 한 그 업보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인생이 힘들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다 전생에 복을 쌓지 않고 잘못된 생각과 그 틀어진 마음, 즉 무지함에 의해서 자신의 악업을 싼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마음을 선한 마음과 복과덕과 지혜를 짓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마음을 바로바로 고쳐서 자신이 힘든 이 현실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절대로 남 탓하지 말고 인내와 희망과 긍정으로서 잘 받아들이고서 이 업을 치르면은 반드시 태양이 뜬다라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살아야지,
더불어 종교가인 특히 불자 신자들은 불교 신도들은 4대 치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업장 소멸을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에게 기도를 해야지 그 업이 굉장히 빨리 소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과 더불어 기회가 되고 창조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조국의 승승장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국힘을 완전하게 견제하고 국힘의 표석을 많이 빼앗갈 수 있도록 발언하는데, 그런데 당부드린다면은 비현실적인 과거 그 문재인 정권 때의 민주당을 찬양했던 비현실적인 촛불의 그 진보를 꺼버린, 촛불의 희망을 꺼버린 사람들이 자칫 조국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